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장투석 환자분들의 식사 원칙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니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선생님, 이제 식사 원칙은 알겠으니까 하루에 어떤 식단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투석 전문의 아니면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환자분들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질문을 진료실에서나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메일이나 이렇게 댓글로 받을 때 정말 허를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평소에 실제 생활을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은 희망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모이고 또 저희 병원에서 투석 그 환자분들을 조금 모아서 하루는 이제 투석 전에 혈액 검사를 해놓고, 그리고 다 같이 특정 메뉴 식사를 한 다음에 식사 다 하고 와서 혈액 검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투석을 돌리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칼륨이나 인수치, 요독수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직접.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수분이나 아니면 칼륨인이 쌓이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투석을 하는 세팅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게 가능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작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복날이 많은데, 이 복날에 진짜로 이제 질문이 폭발하거든요. 네. 삼계탕, 장어 진짜 난리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다고, 한 끼를 삼계탕을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끼니의 이제 식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칼륨, 인, 나트륨, 칼로리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를 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식단을 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 신장재단 자료를 항상 언급을 하는데요. 그 미국 신장재단 자료를 참고를 하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단에서 나트륨, 칼륨, 인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혈액투석 환자는 고단백 식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 나트륨, 칼륨, 인, 수분 함량을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실전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잡아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루치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제 소금 NaCl을 기준으로 하면 5g, 5000mg 이하로 드셔야 되고요. 칼륨은 2000mg, 인은 약 1000mg 이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나트륨 2g이랑 소금 2g은 다르다는 거죠. 소금은 염화나트륨 NaCl이고, 소금 5g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대략 2g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트륨 이제 2g 같은 양이 이제 우리가 2000mg 제한을 둘 때 소금 5g으로 제한을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1회 섭취량당 우리가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기준은 칼륨은 200mg 이상, 인은 100에서 150mg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칼륨 식이 자료를 살펴보면 이제 1회 섭취량당 칼륨이 200에서 300mg 사이를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고, 300mg 이상 되는 음식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1회 제공량당 200mg 이상의 수치를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고칼륨 식품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인 역시 우리가 하루에 한 800에서 1000mg 정도 드시지 말도록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계탕을 먹는 날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삼계탕은 투석 환자에게 장점과 또 주의점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음식입니다.
장점은요, 닭고기인데요.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투석 환자는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우리가 알부민 저하, 근 감소,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꼭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국물이에요. 국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랑 수분 섭취가 늘어나고, 두 번째 소금이요. 삼계탕 먹을 때 우리가 고기를 또 소금에 찍어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나트륨 섭취량이 이제 확 올라갈 수가 있고, 김치랑 깍두기 드시잖아요. 또 젓갈 같은 거 드실 때도 나트륨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찹쌀죽이 추가로 밥까지 탄수화물까지 이제 먹게 되다 보니까 열량이 과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인데요. 닭고기는 단백질 식품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단백질 식품에는 인이 함께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기를 먹는 끼니가 있으면 다른 끼니나 아니면 다른 날에 이제 특별히 인 섭취량을 조금 주의해서 조절해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식단 예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체중 60kg 전후의 성인 혈액 투석 환자, 그리고 평소 칼륨과 인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분을 기준으로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륨이나 인 수치가 아주 문제가 된다는 워닝을 받지 않은 분을 기준으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열량은 하루 목표치 1500에서 1700kcal, 나트륨은 2000mg 이하, 칼륨은 2000mg 이하, 인은 1000mg 이하, 수분은 환자분들의 이제 개인별 제한량 안에서 조절하기로 하고요. 투석 환자의 식단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되지만 항상 인과 칼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그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자.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삼계탕을요, 우리가 점심 식사로 먹는다고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아침은 가볍고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단 예시는요, 흰쌀밥 한 3분의 2공기에 달걀 흰자 2개, 또 데친 양배추나 애호박 볶음 소량, 오이 무침 약간 슴슴하게 해서 소량, 또 사과는 4분의 1개 정도.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흰쌀밥이죠. 잡곡밥, 현미밥, 콩밥, 이거는 이제 칼륨이랑 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 날은 아침부터 막 칼륨이랑 인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거는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흰쌀밥을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달걀 흰자인데요. 점심에 닭고기를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달걀 노른자, 우유, 두유, 견과류 이렇게 인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식품을 굳이 우리가 찾아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단백질은 달걀 흰자로 가볍게 보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예상 영양량은 대략 열량이 350에서 450kcal, 나트륨은 200에서 300mg, 칼륨은 300에서 400mg, 인은 100에서 150mg 정도로 예상을 하겠고요. 아침 식사의 목표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점심에 삼계탕을 먹는다는 거를 가정하고 나트륨, 칼륨, 인에 대한 예산치를 이렇게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점심 식사로 가볼까요? 이제 오늘의 핵심이 점심 삼계탕이잖아요. 투석 환자가 삼계탕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3가지입니다. 닭고기의 살코기는 먹되 국물은 줄이고 소금은 가급적 찍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단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삼계탕에서 닭고기 살코기를 한 120에서 150g, 찹쌀죽은 반 공기 이내로 드시고 국물도 한 100cc 전후로, 소금은 가급적이면 더 첨가하시지는 않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리를 할 때 어느 정도 간을 하잖아요. 그리고 김치나 깍두기는 소량만, 한두 젓가락, 그리고 추가로 밥을 막 시켜서 드시는 거는 그런 건 좀 제한을 하십시오. 그래서 삼계탕에서 닭고기 자체보다 더 주의해야 할 거는 국물과 소금이고요. 국물을 다 마시면 나트륨과 수분이 크게 올라갑니다.
투석 환자에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갈증이 심해지고 또 결국 투석사의 체중 증가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석할 때 물을 또 많이 빼야 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 이제는 잘 아시겠죠? 따라서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한 100cc 전후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고요. 삼계탕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 소금은 가급적이면 안 찍고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 매번 이제 고기 찍어 드실 때마다 나트륨 함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또 김치랑 깍두기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간을 위해서 한두 입씩 이렇게 드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 또 깍두기랑 김치 국물까지 부어 드시면 이 나트륨 완전 폭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점심 예상 영양량을 살펴보면 열량은 한 600에서 750kcal, 나트륨은 700에서 1100mg, 칼륨은 600에서 800mg, 이는 400에서 550mg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인을 보시면요, 삼계탕 한 끼만으로도 꽤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회 섭취량 기준으로 인이 100에서 150mg 이상이면 높은 편이다 라고 하는데, 닭고기 120에서 150g은 이 기준을 충분히 넘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을 먹는 날에는 아침이나 저녁, 이제 다른 끼니에서 인이 높은 음식들을 조금 줄여가는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로서 뭐 우유, 두유, 치즈, 견과류, 콜라, 뭐 가공식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실제적인 이제 예시가 되겠죠. 점심에 삼계탕을 드셨다면 이제 저녁은 다시 담백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저녁 메뉴는 우리가 흰쌀밥 또 한 3분의 2 공기, 흰살 생선 또는 닭가슴살 소량 한 40에서 60g, 데친 양배추, 가지볶음, 애호박 볶음 이런 것들을 소량 이렇게 드시고요. 오이나 뭐 무, 초절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짜지 않게 소량씩 이렇게 밑반찬으로 드시고, 국이나 찌개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을 먹는 날에는 다른 끼니에서는 국물 없는 식사를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 된장국, 뭐 미역국, 김치찌개, 냉면, 육수 같은 국물 음식을 추가하면 물도 불고 나트륨으로 인해서 수분 저류가 막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좀 피해야 돼요. 또 점심에 닭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포인트고요.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이제 소량만 곁들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녁 예상 영양 성분을 보면 열량이 450에서 550kcal, 나트륨은 300에서 500mg, 칼륨은 400에서 600mg, 이는 200에서 300mg. 이제 만약 점심에 삼계탕을 많이 드셨다면 저녁에 단백질 반찬은 줄이고 흰밥, 그다음에 저칼륨, 야채 위주로 조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은 이제 식단을 정리를 해보면요. 열량이 토탈 1400에서 1750, 나트륨이 1200에서 1900mg, 칼륨은 1300에서 1800, 이는 700에서 1000. 이렇게 비교적 맞출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이고요. 식당에서 먹는 삼계탕인지, 이제 내가 직접 조리해서 먹는 삼계탕인지, 국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내가 먹으면서 소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젓갈 같은 것들을 얼마나 첨가했는지에 따라서 실제 수치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투석 환자가 똑같이 이러한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삼계탕 드실 때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칼륨 수치가 자주 높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인수치가 아주 높으셨던 분들은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면 가려움증이 엄청 심해지거나 혈관 석회화 같은 것들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가 많은 분들은 국물이나 나트륨 제한이 필요하고요.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소변 배출량이 거의 없는 분들도 수분 섭취하실 때 그 국물의 양을 아주 잘 맞춰서 드셔야겠어요.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찹쌀죽이나 찹쌀밥의 그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하겠고,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거나 평소에 부종이 심한 분들도 이제 간을 하거나 장, 그다음에 김치, 소금 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삼계탕을 드시더라도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닭고기, 그 살코기 위주로만 소량씩 드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이제 투석 환자도 삼계탕을 먹을 수는 있다는 거, 아예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 한 그릇을 국물까지 싹싹 다 비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국물은 한 100cc 정도 이제 맛만 보는 수준에서 하고, 하루에 나트륨, 칼륨, 인 섭취량을 대략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삼계탕 먹는 날에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국물을 100cc 이상 먹지 않는다. 두 번째, 가급적이면 고기를 소금에 매번 찍어 먹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김치와 깍두기를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네 번째, 찹쌀죽은 반 공기 이내로 먹는다. 다섯 번째, 삼계탕을 먹지 않는 다른 끼니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물을 섭취를 하지 않고 저염식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